공정하다는 착각. 책 소개. 마이클 샌델 10여 년 만에 던지는 충격적 화두. 지금 서 있는 그 자리 정말 당신의 능력 때문인가? 마이클 샌델 10여 년 만에 신간 공정하다는 착각 출간. 샌델 기울어진 사회구조 이면의 도살인 능력주의의 덫을 해체하다. 또다시 공정이 화두다. 언론 미디어를 통해 부유층과 빈곤층, 청년과 장년, 정치인의 입을 통해 끊임없이 쏟아져 나온다. 기업은 정규직 비정규직 논란에서 기록된 공정채용 문제로 혼란에 빠져있고 정치권에선 공정경제 3법과 재난지원금 등에 대한 각기 다른 해석으로 떠들썩하다. 대통령은 하나의 공정이 또 다른 불공정을 부르는 상황을 언급하며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이렇듯 공정이라는 하나의 화두를 두고 각계각층이 충돌하고 있는 상황에서 마이클 샌델 하버드대 교수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이후 8년 만에 쓴 신간 공정하다는 착각이 출간되었다. 이 책은 PHPYRANNIOFMRIT WHATSPCOMEOFPHCOMMONGOD 란 원제로 미국 현지에서 2020년 9월에 출간되어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 직역하면 능력주의의 곡정, 과연 무엇이 공동선을 만드나다. 샌델은 이 책을 통해 우리가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너무나도 당연히 생각해왔던 개인의 능력을 우선시하고 보상해주는 능력주의 이상이 근본적으로 크게 잘못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능력주의가 제대로 공정하게 작동하고 있는지, 공정함는 정의란 공식은 정말 맞는 건지 진지하게 되짚어본다. 저자 소개. 저자 마이클 샌델. 2010년 이후 한국의 정의 열풍을 불러일으켰다. 27세에 최연소 하버드대 교수가 되었고 29세에 자유주의 이론의 대가인 존 롤스의 정의론을 비판한 자유주의와 정의의 한계를 발표하면서 세계적으로 명성을 얻었다. 1980년부터 하버드대에서 정치 철학을 가르치고 있으며 그의 수업은 현재까지 수십 년 동안 학생들 사이에서 최고의 명강의로 손꼽힌다. 샌델이 진행 중인 영국 BBC의 정치 철학 토론 프로그램 위대한 철학자들 시리즈는 철학적 아이디어의 이면을 탐구한다는 주제로 세계 각국의 토론자들이 참여하고 있다. 대표 저서로 27개국 언어로 번역된 베스트셀러 정의란 무엇인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을 비롯해 정치와 도덕을 말하다, 완벽에 대한 반론, 마이클 샌델, 중국을 말하다 공저 등이 있다. 역자, 함규진. 성균관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학교 대학원에서 정약용의 정치사상을 주제로 정치외교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성균관대 국가경영전략연구소 연구원을 거쳐 현재는 서울교대 윤리교육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동양과 서양, 전통과 현대, 보수와 진보 등 서로 대립되는 듯한 입장 사이의 길을 내고 함께 살아갈 집을 짓는 작업에 열중하고 있다. 108가지 결정, 조약으로 보는 세계사 강의, 왕의 밥상 등 다수의 책을 썼고 위험한 민주주의, 실패한 우파가 어떻게 승자가 되었나, 물에 빠진 아이 구하기 등의 책을 우리말로 옮겼다. 목차 소개. 서론, 대학 입시와 능력주의. 입시의 윤리 능력 지표 따내기. CHAPTR 1. 승자와 패자. 포퓰리즘적 불만에 대한 진단, 테크노크라시와 시장침하적 세계화 빈부격차를 그럴싸하게 설명하는 법 능력주의 윤리 굴욕의 정치 기술 관료적 능력과 조직적 판단 포퓰리즘의 중동. CHAPTR 2. 선량하니까 위대하다 능력주의 도덕의 짧은 역사. 왜 능력이 중요한가 우주적 능력주의 구원과 자기 구제 과거와 지금의 섭리론 부와 건강 자유주의적 섭리론 역사의 오른편 도덕 세계의 궤적. CHAPTR 3. 사회적 상승을 어떻게 말로 포장하는가. 고된 노력과 정당한 자격 시장과 능력 자기 책임의 담론 재능과 노력이 허용하는 한도까지 마땅히 받을 것을 받는다. 포퓰리즘의 반격 과연 하면 된다가 맞나? 보는 것과 믿는 것. CHAPTR 4. 최후의 면책적 편견, 학력주의. 무기가 된 대학 간판 불평등의 해답은 두. 최고의 인재들 스마트해지기 위한 일대중을 내려다보는 엘리트 학위가 있어야 통치도 한다. 학력 간 균열 기술 관료적 담론 테크노크라시냐 데모크라시냐 기후변화, 논란. CHAPTR 5. 성공의 윤리. 기술 관료의 지배냐 귀족의 지배냐, 능력주의의 어두운 면 능력주의를 다시 생각한다. 완벽한 능력주의는 정의로운가? 재능은 자신만의 것인가? 노력이 가치를 창출하는가? 능력주의의 두 가지 대한 능력주의에 대한 거부 시장과 능력시장, 가치냐, 도덕적 가치냐 쟁취한 자격인가, 권리가 인정된 자격인가? 성공에 대한 태도 운수와 선택 재능 계산하기 능력주의의 등장. CHAPTR 6. 인재 선별기로서의 대학. 능력주의 쿠데타 능력주의의 곡정. 그 모습을 서서히 드러내다 코넌트의 능력주의 유산 돈 따라가는 SAT 점수 불평등의 토대를 더욱 가지는 능력주의 명문대가 사회적 이동성의 엔진이 되지 못하는 이유 능력주의를 더 공평하게 만들기 인재 선별 작업과 사회적 명망 대분, 상처 입은 승리자들 또 하나의 불타는 꼬리를 넘어라 오만과 굴욕 유능력자 제비뽑기 인재 선별기 부숴버리기 명망의 위계질서 능력에 따른 오만 혼내주기. CHAPTR 7. 일의 존엄성. 일의 존엄성 하락 절망 끝에 죽은 분노의 원인 일의 존엄성 되살리기 사회적 인정으로서의 일기어적 정의 일의 존엄에 대해 논쟁하자 열린 어젠다의 오만 금융 투기 그리고 공동선 만드는 자와 가져가는 자. 결론 능력 그리고 공동선. 출판 사서경. 능력주의는 공정하게 작동하는가? 그리고 공정함는 정의란 공식은 정말 맞는 건가? 시간이 갈수록 계층 이동은 어려워지고 불평등은 더욱 확고해지고 있다. 개개인의 능력을 불가침 가치로 둔 채 공정을 추구하지만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샌델은 이 책을 통해 능력주의 하에서 굳어진 성공과 실패에 대한 태도가 현대사회에 커다란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승자들 사이에서 능력주의가 만들어내는 오만과 뒤처진 사람들에게 부과되는 가혹한 잣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다음은 샌델이 책에서 제시한 귀족주의 사회와 능력주의 사회의 예시를 간략히 정리한 것이다. 문제의 본질이 압축되어 있다. 두 나라가 있다고 해보자. 둘 다 재산과 소득에서 매우 불평등하다. 불평등의 정도는 두 나라가 같다. 한 사회는 귀족정이며 소득과 재산은 어떤 집에서 태어나느냐에 달려있고 고스란히 대물림된다. 다른 한 사회는 능력주의 사회다. 재산과 소득의 불평등은 세습 특권에 따른 것이 아니고 각자가 노력과 재능에 따라 얻은 결과물이다. 당연히 후자가 더 정의롭게 보인다. 그렇다면 자신이 부잣집에서 태어날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날지 모르는 상태에서 당신은 둘 중 어떤 사회에 태어나고 싶은가? 내가 부자일 경우 자손에게 물려줄 수 있는 귀족제 사회가 정답일 것이다. 내가 가난하다면 노력으로 사회적 상승의 기회를 갖는 사회를 선호할 것이다. 그런데 두 경우 모두 정반대로 생각할 점이 있다. 귀족제 사회의 부자는 자신의 특권이 성취가 아닌 행운임을 인식할 것이며 빈자는 자신의 불행이 내 탓이 아닌 불운이라 생각할 것이다. 삶이 고달프긴 해도 이렇게 태어나느니 문제인 거지 스스로를 탓하며 자괴감에 빠질 필요가 없다. 반대로 능력주의 사회에서의 부자는 자신의 성공이 행운이 아닌 성취임을 인식해 당당히 자랑스러워할 것이며 빈자는 부족한 자신의 능력과 노력을 저주하면서 깊은 좌절에 빠질 것이다. 자, 이런 상황에서 어느 사회를 택할 것인가?
당신은 어느 사회가 더 낫다 또는 정의롭다고 확신할 수 있는가? CHAPTRO. 성공의 윤리학 일부 내용 주간. 승자에겐 오만을 패자에겐 굴욕을 주는 능력주의의 민낯. 능력 있는 자들만을 위한 낙원, 현대사회의 그림자를 들추다. 또한 샌델은 해결책도 모색한다. 하면 된다는 공통의 신념이 무자비하게 흔들리고 있는 지금의 상황을 근본적으로 타개할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한다. 기본적으로는 운이 주는 능력 이상의 과실을 인정하고 겸손한 마인드로 연대하며 일 자체의 존엄성을 더 가치 있게 바라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과 함께 샌델은 몇 가지 대안을 내놓는데 특히 교육 영역에서의 다음과 같은 구체적 제안은 충격적이면서도 그 발상이 매우 기발하다. 4만 명의 지원자들 가운데 하버드나 스탠포드에 다니기 힘들어 보이는 일부와 동료 학생들과 잘 해나갈 수 없을 것 같은 일부만 솎아낸다. 그러면 아마 3만 명 또는 2만 5천 명이나 2만 명의 지원자가 남으며 이들은 누가 합격하더라도 충분히 잘 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들을 두고 극도로 어렵고 불확실한 선별 작업을 다시 할 것이 아니라 제비뽑기식으로 최종 합격자를 뽑는다. 달리 말해 그들의 지원 서류를 집어던져버리고 아무나 2천 명을 골라 잡는 것이다. 이 대안은 능력주의를 완전히 부정하지는 않는다. 능력이 있는 사람만 합격 가능하다. 그러나 능력을 극대화되어야 할 이상으로 보기보다 일정 관문을 넘을 수 있는 조건으로만 본다. 이 대안이 의미 있는 까닭은 무엇보다도 현실적 타당성이 있다는 데 있다. 가장 현명한 입학 사정관이라 해도 아무리 심혈을 기울여 따져본다고 해도 18세 청소년 가운데 어느 쪽이 더 훌륭한 경력을 쌓았는지 판별하기 어렵다. 우리가 재능을 높이 평가한다고 해도 대학 입시의 맥락에서 재능이란 모호하고 둔한 개념이 된다. 아마 수학 신동을 가려내기란 쉬울 것이다. 그러나 재능의 일반적 평가는 더 복잡하고 더 예측하기 어려운 과제다. CHAPTRO. 인재 선별기로서의 대안. 샌델은 이렇게 파격적 제안을 하면서도 한 발 더 나아가 이에 대한 반론 학업 능력 저하, 다양성 확보, 동문후대 및 기부금 입학, 대학 명예 실추 등을 예상하고 나름의 대답까지 준비해놓는다. 독자들은 너무나도 당연히 생각했던 사안들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훌훌 털어져 나가는 믿지 못할 논리적 경험을 하게 된다. 교육에서뿐만이 아니다. 샌델은 직업과 현실적 삶에 대한 대안도 제시한다. 그는 사회적 기여 측면에서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카지노왕과 고등학교 교사 사이의 소득 보상 격차 등을 예로 들며 일의 존엄에 대해 다시 생각하고 논쟁하자고 주장한다. 또한 삶의 어떤 영역은 운수가 좌우할 수 있다는 걸 인정함으로써 능력의 오만을 혼내주자고 제안한다.